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혜수 시청자평가원,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김소정 강사, 그리고 신웅진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볼까요? 네, 군 관련 문제는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언론에게 언제나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군대 내 폭력과 부조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또 이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군 인권과 병영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 주간 군 문제를 다룬 YTN의 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군 장병들의 부실급식 문제, 그리고 군 내부에서 잇따른 성범죄 사건들이 좀 불거지면서 군 내부 문화, 그리고 군 행정, 이런 전반적인 군 내부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컸는데 관련해서 YTN 보도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YTN은 기사와 전문가 대담, 앵커 리포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군 문제를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OTT 플랫폼에서 방송된 드라마 DP에 주목하면서 한국의 군 문제를 조명했는데요. 대표적인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치권에서 이 드라마가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다룬 정치권도 DP 열풍, 불편한 군 보도가 있었고요. 북매체도 DP 언급, 남 군살이 깡그리 파헤쳐 선별적 비난 보도는 북한에서 사상 단속을 위해서 이 드라마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제가 몇 명을 날린 킬러, 육군 하사도 성추행 피해, 해군 일병 휴가 중 극단적 선택, 집단 따돌림 의혹, 공군 비행단 교관 학생 조종사의 폭언 의혹 수사 중 등은 육군, 해군, 그리고 공군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발빠르게 전한 뉴스였습니다. 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보도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았기 때문에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드라마 DP를 보신 분들 반응을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다큐멘터리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군대 내 폭력, 또 성추행 등 또 가혹행위와 강압적 상명하복 문화, 그리고 각종 부조리를 극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 드라마 열풍에 편승해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인 정치인들의 행위를 좀 흥미성으로 앞세워 보도한 부분들은 좀 아쉬웠는데요. 그 정치권도 DP 열풍, 불편한 군 보도를 보면 이재명, 홍준표, 유승민 세 후보가 SNS에서 DP 드라마를 보고 감상을 올리면서 또 함께 군 개혁 관련한 언급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그 최근에 발생한 어떤 군 내 성추행 문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또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혹은 또 부실급식이나 따돌림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취재를 나섰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군 관련 문제를 다룰 때에는 기사의 객관성과 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별화된 취재와 보도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 군 당국에서 공개한 자료 외에도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제시해서 사건의 이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군이라는 게 폐쇄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취재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 이런 취지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언론은 군 내부에서 터진 사건을 선제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사건이 터진 후에 접근해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슈가 터질 때마다 군인권센터와 같은 그 민간단체 기자회견이나 국방부의 공식 브리핑에 기초해서 보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최근에 그 성추행 피해 공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YTN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민간 자문기구인 그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었는데요. 막바지로 향하는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 내일 마지막 수사심의위, 또 6일 군 수사심의위 개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 여부 결정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그 수사심의위에서 다루는 그 애초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이나 어떤 대안 마련을 위한 접근이라기보다는 현재의 그 수사 상황이 어떠하다, 혹은 수사심의위 진행 상황이 무엇이다라는 식의 단순 전달 보도이고 그 이상의 내용을 찾아보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또 이렇게 보도하니까 애초 문제가 되었던 그 사안 자체에 대한 어떤 심각성은 좀 잊어지고 또 이 문제성은 경감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데에도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지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께서 주목하신 공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9월 11일 방송된 공군 성추행 사망 수사 다음 주 마무리, 부실 수사 의혹 용두사미 보도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부실 수사 관련자들이 전원 불기소됐다는 소식을 전한 단신 뉴스입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린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한동안 언론에서 이 사건을 집중 보도를 했지만 약 3달이 지난 지금 처벌과 예방책에 대한 취재 열기는 그 사건을 보도했던 당시와는 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이슈도 지속적으로 살피고 새로운 국면과 결과들, 또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심층적이고 연속적인 취재를 이어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두 분 모두 일단 심층적인 추적 보도에 대한 아쉬움을 좀 드러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국방부를 취재한 경험 좀 있는데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입할 때부터 여러 보안 절차를 거쳐야 되고 좀 복잡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선에 있는 현장 기자 입장에서는 내부에 접근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뭐 저도 국방부 잠깐 출입은 네. 했었는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이 관리하는 그런 지역들은 뭐 자유롭게 출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취재도 상당히 어렵고요.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이 나름 취재원들인 이제 군인들을 상대로 계속 인터뷰 요청하고 뭐 물어보고 이러면서 나름 취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국방부는 사실 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특종 기사가 좀 적긴 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YTN은 또 군대 납품 비리 등 나름 또 그동안 또 비중 있는 기사를 좀 써왔거든요. 이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사실 또 제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또 이 군대를 바꿀 수 있는 이 용기 있는 그런 제보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YTN은 아무튼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계속 적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관심을 계속 유지하고 또 조금씩이나마 이제 변화를 이끌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보안이 생명인 군 내부 사정을 취재하는데 이런 그 취재 기자 입장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내부 고발자의 목소리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대안이 있을까요? 기자의 역량으로 군 내부를 취재하는 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전문가의 목소리를 빌려서 논란을 분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9월 7일 탈영병 추격기 다룬 DP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 방송은 대중문화 평론가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서 드라마 흥행 비결을 점쳐보면서 드라마에 묘사된 국내 가혹행위의 논란들을 연결짓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때로는 현안을 기능적으로 보도하는 방식보다 이렇게 대중문화 비평과 현실 문제를 결합시키는 방식이 주목과 흥미를 끌면서도 쟁점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이 다양한 방식으로 뉴스를 생산하는 시도로도 의미 있는 방송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담의 경우 경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9월 10일에는 국방권익연구소장을 초청한 뉴스큐,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 DP에 투영된 군 가혹행위 대담이 방송되었습니다. 군 문대에 좀 더 밀착된 전문가와의 대담인 만큼 앞선 대중문화 평론가보다는 좀 더 군 조직 문화의 구조적인 접근이나 분석,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의 어떤 개선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라 좀 기대를 했는데요. 그런데 10분의 긴 시간 동안 드라마와 현실을 비교하면서 폭력의 사례를 나열하는 데 치중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가혹행위나 비인격적인 폭언들이 적나라하게 좀 소개되고 묘사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개선안에 대해서는 1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장병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결론 지어지는 다소 개인의 차원의 당부로 매듭 지어지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생방송 대담은 출연자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용이 달라지기도 할 텐데요. 심층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다룰 수 있도록 또 이에 대한 대담자의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 구성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뉴스큐 성추행 신고 뒤 수사 안 하고 징계만 반복되는 군의 미흡한 대응, 대담이 있었는데요. 군 내부에서 계급이나 지휘 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은 부대 내부에서 회유나 종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대담을 보면서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조직에서 벌어진 사고라고 치부해서 간접적인 보도 또 단순 전달 보도로만 다룬 것은 아니었던가 좀 되돌아보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언론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사건들은 몇 사람의 노력으로 아주 힘들게 드러난 지극히 폐쇄적인 우리 한국 군대의 아주 작은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군대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로 언론이 군내 그 인권 개선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목소리를 강력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인권 침해 문제 그리고 일단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계속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개선책을 끌어내기 위해서 언론도 나름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아까 전문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뭐 무기 개발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거 설명할 때는 사실 전문가들 설명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근데 뭐 최근에 뭐 문제가 되는 가혹행위라든지 이런 군 생활과 관련돼서는 사실 여론만 잘 분석을 해도 뭐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성인 남성 대부분이 다 군대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뭐 여성 일반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뭐 오빠나 남동생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전 국민들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좀 무방하거든요. 근데 뭐 한동안 부실 급식 그 많은 관심 끌지 않았습니까? 이 보통 이 문제 사진이 올라오면 군을 탓하는 그런 댓글이 많았는데 이 최근에 그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이 KCTC 기간 중에 밥하고 김치만 나왔다라는 그런 사진이 그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좀 그 반응이 좀 사뭇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시를 가정한 훈련 상황인데 반찬 타령을 꼭 그렇게 했어야만 하느냐? 그리고 또 훈련 중에 핸드폰을 가지고 그 사진을 찍었다라는 것을 이제 문제 삼으면서 제보한 병사를 뭐 징계해야 된다, 징계하라 이런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뭐 국방부는 이제 그 급식 관련 배식 문제는 뭐 공익적 제보 차원이기 때문에 굳이 뭐 찾거나 뭐 징계할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제가 제대한 지 딱 30년 되거든요. 그동안 군대가 좀 나아졌다라는 건 뭐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혹행위 등 고질적인 문제가 근절되지는 않았거든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은 여론 그리고 상식 등에 의거해서 아직도 왜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고질적인 병폐와 부조리를 어떻게 보면 없애기 위해서 언론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오늘 나눈 대화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먼저 평가원님께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군 조직의 변화,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가 절실합니다. 과거 군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로 언론의 취재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 인권센터나 시민단체, 병사 개개인의 제보 등 군의 폐쇄성을 해체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취재원들이 많아지고 또 다양해졌습니다. 언론은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취재원을 발굴하고 군대 내 폭력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가 폭행과 가혹행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사생활이나 종교의 자유침해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군대의 소소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도 소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수님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방관하지 말고 파수꾼 같은 언론이 되어야 잇따른 반인권 그리고 성폭력 사건과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던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이 군의 고질적인 병폐를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또 개혁을 촉구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해 보입니다. 네. 방관하지 말고 든든한 사회적 감시자의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 말씀이셨는데 오늘 이렇게 세 분의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